우리 톡톡이가 성에 대해 궁금해할 때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표현도 서툴고 오해받을까봐 걱정돼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은 성인기의 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시립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님과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시립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성적 관심이 생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육자가 먼저 우리 자녀도 성에 대해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자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자녀가 성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은 한 번의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반복하면서 지속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적 경계 교육의 핵심은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을 구분하고 상황에 맞는 바른 행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말라는 말보다 적절한 거리와 동의를 구하는 연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림 카드든 자녀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해서 상대의 반응을 읽고 멈출 줄 아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같은 명확한 표현만 거절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아, 잠깐만요 라거나 괜찮아요 라고 시선을 피하면서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도 거절의 표현 중에 하나임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나열하기보다 허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나 교사도 신체 접촉 전에 안아도 될까라고 동의를 구하는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죠. 성적 행동이 나타나면 우선 그 행동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관찰해야 합니다. 지루함, 불안, 관심을 받기 위함 등이 원인이 아닌지 잘 살펴야 하죠. 그 후에 이유에 따라 대안적인 행동으로 유도하거나 바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고 대체할 수 있는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장소에서 부적절한 성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각각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 행동을 해도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으로만 구분하면 오히려 그 장소에 갔었을 때 성적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바르고 즐거운 행동과 활동을 기억하도록 돕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성적 충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다만 공적 장소에서는 안 되고 개인 공간에서 해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야 해요. 이때 부모가 강조해야 하는 원칙은 집안의 안전한 공간, 즉 화장실이나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또한 위생과 건강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과 상처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을 함께 교육해 주세요. 양육자가 직접 자위 방법을 시범 보이거나 대신해서 해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칫 가족 내 경계가 무너져서 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막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배우게 하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은 친밀한 행동과 성폭력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상황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접촉이 나타나면 거절해도 된다는 교육과 이러한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도가 필요하죠. 신고의 방법을 가르칠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신고했을 때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때 소소한 소통과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만든 경찰에 신고하는 법 안내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장애가 있다 해도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가 발생한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자녀의 장애를 내세우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다시 바르게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에게도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고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녀의 인지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더불어서 책임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의 사건 조사 후에 자녀의 인지 능력과 특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면 치료 명령이나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재발 방지 교육은 꾸준한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양육자들이 자녀를 잘 지도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양육자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양육자들도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교육 전문기관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리고 개인 성교육 연구소나 다양한 NGO 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강사와 성상담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양육자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사랑하고 관계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막기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사랑할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트 예절, 감정 표현, 거절의 방법을 시각 자료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각 과민과 규칙에 대한 강박,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미리 특성에 맞게 환경을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사회기술을 함께 키워가면서 이들의 사랑할 권리, 연애와 결혼할 권리, 그리고 책임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세 줄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발달장애인의 성은 금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둘째, 성교육은 한 번이 아니라 생활 속 반복 교육이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관계 맺기와 책임 교육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하! 이제 우리 톡톡이가 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도울 수 있겠네요. 발달장애인의 성은 금기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과 존중의 영역입니다. 이해와 대화가 바른 성교육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